요즘 저는 사람들을 덜 만납니다. 연락도 줄었고 약속은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 마음이 먼저 조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외롭다기보다 숨이 트이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지 않은 채 방 안에 머물렀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소음이 이상하게도 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걸까? 예전에 저는 항상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들어오도록, 시선이 닿도록,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바람이 세게 불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실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말보다 피로가 먼저 남았습니다. 설명은 늘어났고 이해는 줄어들었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제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예민해졌다고,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더했어. 창문을 열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설명 없이, 이유 없이. 그 선택이 처음으로 저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할수록 더 깊이 소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느끼던 이 피로를 한 번에 꿰뚫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채로 버티고 있던 나의 상태였다는 것. 사람은 혼자가 될 때 무너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순간마다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고독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닫아둔 창문 안에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그 이야기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늘 조용해졌습니다. 즐거웠다는 말보다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고 대화의 내용보다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몸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 순간 비로소 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가 되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걸까? 처음에는 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졌다고, 성격이 날카로워졌다고, 사람을 감당할 힘이 없어진 거라고 스스로를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썼습니다. 웃음을 유지했고, 맞장구를 쳤고, 이해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찬 바람이 들어와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굳었고, 말수가 줄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진 걸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너무 오래 나를 열어둔 걸까? 곰곰이 돌아보니 문제는 만남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남의 방식이었습니다. 설명해야 했고, 이해받아야 했고,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대화 하나에도 조금씩 소모됩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까지 전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난 뒤 지쳐 있었습니다.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과하게 드러낼수록 더 빨리 소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이 피로의 정체가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열린 상태로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너무 세질 때 닫을 수 있어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제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남을 앞두고 저는 처음으로 창문을 닫아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나자 마음이 먼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괜히 미안했고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무례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락을 미루는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남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중에 보자고.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마디를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일보다 그 선택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관계를 줄이면 곧바로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기적인 건 아닐까? 차가워진 건 아닐까?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해진 건 아닐까?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도 계속 밖을 살핍니다. 혹시 누가 서 있지는 않은지, 누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닫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 저도 그랬습니다. 창문은 닫았는데 귀는 여전히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줄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스로를 벌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할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이 죄책감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누군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오래된 습관의 찬양이라는 것. 창문을 닫았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자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로 그 앞에 서 있는 연습. 그 연습이 이 장의 끝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자 처음으로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뜻밖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피로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피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쳤던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동안 계속 나를 밀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혼자가 되자 이제야 몸이 쉬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그동안 쌓아둔 것들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피로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속에 남아있던 것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자. 이건 혼자 삼키자. 괜찮은 척하자.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동안 미뤄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으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자여서 힘든 게 아니라 혼자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들이 힘든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가 사라질 때 가장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순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사라지자 안쪽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닫아둔 창문은 고요를 가져왔지만 그 고요는 처음부터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로를 느끼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나왔던 게 아닐까? 창문을 닫았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회피를 멈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자 피로는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거움이었고 그 다음엔 멍함이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말이 사라지고 설명해야 할 나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냥 나였습니다. 저는 그 상태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보이는 나, 어디선가 쓰이고 있는 나, 관계 속에서 정의된 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안은 도망치고 싶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 무엇이 싫었는지. 그동안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로 자기 자신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생각은 흐려졌고 관계가 많을수록 감정은 미뤄졌습니다. 침묵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꺼내놓았습니다. 불편했지만 정직했습니다. 필요했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침묵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 방 안의 공기처럼 조용하게 와닿았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닫아둔 창문은 세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감정도 선명해졌고 사소한 피로도 정확해졌습니다. 그 선명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지, 언제 나아질지, 어떻게 바꿀지. 대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않은 채 그 상태로 그 시간이 조금씩 저를 바꾸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창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가지 않았고 열어야 한다는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닫혀있는 상태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선택을 설명하려 애썼을 겁니다. 왜 연락이 줄었는지, 왜 약속을 미루는지, 왜 혼자가 편해졌는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건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맞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린 상태를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늘 받아들이고, 늘 이해하고, 늘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상태는 오래 유지할수록 자신을 닳게 만듭니다. 닫지 못하는 창문은 집을 지키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조율이라는 것을,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다시 정하고 있다는 것, 나에게 맞지 않는 온도를 억지로 견디지 않겠다는 것.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알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하고 있던 이 선택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냉담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는 이름의 태도라는 것. 사람은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보다 선택적으로 열려 있을 때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품으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자신을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며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먼저 내 상태를 살핍니다. 지금 이 온도가 나에게 괜찮은지. 그 선택 하나로 마음의 소음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소음이 전부 제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닫힌 창문 앞에 서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요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의 중심이 생겼다는 것을.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자리가 생긴 듯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깥의 반응에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연락의 속도에도 마음의 균형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상태로 버텼습니다. 닫는 법을 몰랐고 닫을 수 있다는 선택지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닫고 난 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소리를 내 안으로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중심이 없을 때 관계에 매달립니다. 혼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흔들릴 때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인간만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 여정의 끝에서 가장 정확하게 와닿았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고립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닫힌 창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이렇게 단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열고 바람이 세지면 닫습니다. 그 선택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진 뒤의 후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닫아둔 창문은 저를 세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저를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이 여정은 충분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 제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루는 흘러가고 세상은 시끄럽고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 저는 늘 열려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닫을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의 고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불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화는 조금의 거리, 조금의 침묵, 조금의 고독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조금 생겼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닫힌 창문 안에서 당신이 느끼는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잠시 자신만의 창문을 닫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